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5세대 스포티지 공식 티저가 공개되었죠. 저는 소식을 알려드린 입장에서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신차 정보를 알려드린 입장에서 새롭게 출시될 신차에 익숙한 편인데 5세대 스포티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작정을 하고 만들었다고 표현하겠죠. 최근 기아차의 움직임이 워낙 좋아서요. 대한민국 시장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킬 정도로 그 기세가 정말 대단하죠. 추가로 어제 전면부 영상도 살짝 공개가 되었는데요. 마치 영상을 보면서 놀랐어? 아직 놀라지 마. 전면부 디자인도 끝까지 봐야지. 뭐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측면부가 먼저 공개가 되었고요. 테일램프 쪽은 내부 디자인의 그래픽에 있어서 예상보다는 좀 달랐습니다. 좀 더 날렵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래서 공식 자료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요. 만약 제가 투싼 오너라면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최신 차량의 실내에서 확실한 차별성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디스플레이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테스트 차량에서 이미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놀라움은 사실 없었는데요. 하지만 12.3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준중형급 스포티지에서 적용된다고요? 분명한 건 소형과 준중형급에서는 8인치와 10인치 정도가 적용되었습니다. 준중형 스포티지라면 당연히 10인치라고 예상했었죠. K7이 K8로 이름을 올린 것처럼 이제 스포티지도 준중형에서 중형으로 체급을 올리는 것일까요? 각설하고요. 5세대 스포티지에는 12.3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투싼과는 확실한 차별성을 갖게 되었고요. 산타페나 소렌토 오너분들도 뭔가 좀 섭섭한 느낌일 것 같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까지 전면부, 얼굴 쪽도 완전히 디자인이 공개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실내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놀라기는 이른 것 같은데요. 깜짝 놀랄만한 실내 사진이 포착되었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스포티지의 실내 사진을 무한질주TV 유튜브 채널에서 공유해 주셨습니다.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보고 나서 실내 공간이 많이 궁금했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식 출시 전에 마지막 사진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경쟁력을 제공할지 빠르게 보시죠. 시트의 디자인부터 보시면 헤드램프 디자인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일반적으로 헤드레스트는 아래쪽이 넓고 위가 좀 더 좁은 형태죠. 5세대 스포티지는 마치 미니밴처럼 위쪽도 제법 넓은 느낌인데요. 기존 스포티지와 달리 헤드레스트 아래에는 U자형 디자인이 새롭게 삽입되었습니다. 투싼에서는 이 부분이 메탈 소재가 적용되었었죠. 또한 등받이 부분은 허리를 양쪽으로 잡아주는 디자인과 중앙에는 마름모 패턴이 추가되면서 이전보다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이네요. 기존 스포티지의 시트는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이라서 사실 고급스러움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등판 중앙부 디자인은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마치 병따개 같은 디자인이 예상되는데요. 아래로 진행이 될수록 넓어지는 디자인에 있어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디자인이죠. 2열 쪽 시트 디자인도 살짝 보이는데요. 병따개와 같이 아래가 넓은 디자인입니다. 시트의 디자인을 병따개 디자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는데 내측 도어의 손잡이를 보면 병따개와 같은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디자인 코드를 맞춘 것이겠죠. 큼직큼직한 손잡이는 사용하기도 편하고요. 눈으로 보기에도 시원시원해서 보기 좋은데요. 기존 스포티지의 경우 가로바 형태의 디자인이었죠. 새로운 디자인의 손잡이는 손을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넣어서 가볍게 당기면 되기 때문에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부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기아가 이런 디자인, 즉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는 입구와 같은 디자인의 손잡이를 K5 그리고 소렌토 차량에서 적용하기 시작했죠. 내부에서 본 도어 쪽 디자인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내측 도어에는 여러 장의 사출물로 제작이 되었는데 준중형급에서는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을 비교적 단순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손잡이를 감싸는 소재는 잘 보면 우드 그레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오, 우드 그레인이? 이 부분도 하극상일 것 같은데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도 투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상위 차량에도 거의 적용되지 않은 우드 그레인까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자세히 보면 손잡이, 도, 팔걸이 쪽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떤 디자인일까요? 이 디자인도 K5에서 먼저 선보였던 디자인이죠. K5 차량을 탑승해 보신 분들이라면 문을 열고 닫을 때 이 부분을 당겨서 닫으면 좀 더 쉽게 닫을 수 있고요. 파지감에 있어서도 괜찮았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5세대 스포티지는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고 많이 신경 쓴 것 같네요.
시트를 잘 보시면 뭔가 거뭇거뭇한 느낌인데요. 자세히 보니 이건 스웨이드 재질의 마감 소재가 적용되었습니다. 스웨이드는 고급 차량의 마감 소재로 제네시스 차량이나 팰리세이드 고급 버전, K9과 같은 대형급 차량에서 마감 소재로 사용하죠. 그런데 이런 소재가 중형급도 아닌 준중형급 차량인 5세대 스포티지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놀랍네요. 그리고 조수석 시트 측면부에는 워크인 스위치가 보이네요. 준중형급인데 예전 그랜저에서 처음 이런 기능들이 제공되었었죠. 어쩌면 이 테스트 차량이 수출형이나 아니면 GT와 같은 고급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준중형급 차량에도 워크인 기능이 제공되네요. 오버헤드의 콘솔의 디자인은 기존과 비교해보면 한층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K5나 소렌토와 거의 비슷한 디자인인데요. 기대보다 높은 수준의 감성은 자칫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실내를 보면서 이 부분이 계속 걱정이 되네요. 룸밀러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테두리가 두껍지 않은 보더리스 디자인으로 확실히 고급스럽네요. 먼저 공개된 티저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운전석 공간에 있어서 경쟁 차량인 투싼을 확실하게 넘어설 것 같다는 의견을 알려드렸었죠. 작은 차량일수록 없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준은 점차 사라질 것 같습니다. 소형 SUV 기준을 바꾼 셀토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5세대 스포티지는 준중형 SUV의 기준을 바꾼 차량이 될 것 같네요. 그럼 2열도 미리 만나보시죠. 5세대 스포티지의 2열 공간입니다. 어마어마한 레그룸 공간이 보이시나요? 정말 널찍한데요. 준중형급과 중형급 차량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2열의 레그룸 공간입니다. 실내 쾌적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죠. 특히 패밀리 SUV라면 2열 공간 때문에 중형 SUV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투싼의 2열 공간을 탑승해 보신 분들이라면 산타페처럼 넓은 2열 공간에 있어서 더 이상 중형급 SUV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셨죠. 사진만 보더라도 정말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할 것 같네요. 2열 도어 캐치를 감싸는 소재도 우드 그레이인 것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네요. 신경 썼네요. 넓은 레그룸 하단에는 스피커 덮개가 보이는데 메탈 소재의 디자인을 보면 크렐 오디오가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보스면 좋고요. K8에 적용된 메르디 아니면 더욱 좋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가격이 감당이 되지 않겠죠. 병따개를 닮은 등받이 쪽 디자인과 함께 헤드레스트 디자인은 모두 사이가 좋게 비슷한 디자인이 적용되었네요. 일반적으로 가운데 헤드레스트는 잘 사용하지 않는 형식상의 역할로 디자인에 있어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었죠. 기존 스포티지의 2열인데요. 가운데 헤드레스트를 보면 양쪽과 조금 다른 디자인입니다. 투톤 색상의 시트를 포함해서 실내의 디테일에 있어서 신경 쓴 점을 알 수 있네요. C필러 뒤에 작은 윈도우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모난 디자인은 카니발과 같은 미니밴을 보는 그런 느낌인데요. SUV 차량에서 삼각형 디자인이 일반적인데요. 7인승 대형급 SUV의 경우 3열 승객에게 개방감을 선사하기 위해서 이 디자인을 네모네모한 디자인으로 제공합니다. 스포티지의 7인승 차량이 제공될 가능성은 당연히 낮겠지만 이런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투싼과는 실내 곳곳에 있어서 다른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넓다고 해야겠죠. 트렁크 쪽에서 본 실내 공간인데요. 네모네모한 헤드레스트와 1열 헤드레스트 뒤에는 옷고린 디자인으로 정말 미니밴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트렁크 쪽 좌측에는 2열을 접는 손잡이와 함께 트렁크를 밝게 비춰주는 제법 큰 사이즈의 LED 조명이 좋은 위치에서 제공됩니다. 크기를 보면 제법 밝을 것 같은데요. 이 위치에서 제공되는 차량이 그동안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방향지시 등의 위치는 테일램프 바로 아래에 제공됩니다. 최근 차량에서도 하단 범퍼에서 제공되면서 불만이 많았었죠. 기아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테일램프의 위치를 국내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개선해 주었네요. 참고로 롱바디가 여기 위치에서 제공되고요. 유럽 등에 판매가 되는 숏바디는 기존처럼 범퍼 하단부에서 제공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실내도 기대 이상의 감성을 제공할 것 같은데 기아가 K5, 소렌토로 소나타와 산타페를 잡은 것처럼 어쩌면 이번에는 5세대 스포티지로 투싼을 잡으려고 많이 준비한 것 같네요. 역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까지도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기아 응원하고 싶습니다. 끝.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